도와주는 여자 천당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해 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연금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노후 준비가 필수인 요즘 시대, 우린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좀 힘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연금, 그만큼 선택도 굉장히 잘해야 하고요. 연금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이걸 꼭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세금에 대한 내용들까지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연금 상품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영상을 좀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연금 잘 모르고 가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시간을 조금만 투자를 해서 꼭 이 영상을 보시고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의 종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금에는 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그 사이로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게 또 있고요. 공적연금은 여러분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요. 기초연금, 그리고 특수직역연금이라고 해서 왜 공무원분들, 경찰분들, 사학연금 같은 게 있고요. 이 사적연금으로는 개인연금, 이 개인적으로 저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퇴직연금은 민간 기업이 가입을 하는 것이 있고요. 이미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개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 연금의 종류가 이렇게 나눠진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OECD에서 제시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3층 연금 체계라는 게 있는데요. 1층이 가장 단단하고 기초생활을 보장을 해주는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2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이제 3층이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연금, 이런 순으로 연금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1층이잖아요. 가장 단단하고 우리의 기초생활을 보장을 해주는 연금인 거예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반강제적으로 우리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이고요. 매달 나의 월급에서 9%가 적립이 돼서 나가고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4.5%만 내시고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 토대로 국민연금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국민연금은 계속 쌓아놨다가 65세 이후가 되는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뽕 뽑으려면 오래 살아야 해요. 헌데 말 그대로 이제 기초생활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 은퇴 전에 이제 소비 패턴대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좀 부족한 금액이기는 하죠.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를 부르기도 좀 힘들고요.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도 좀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운용을 하고 있어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안전해야 할 것 같았던 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니, 고갈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수익률도 세계적으로 견주어봤을 때 낮다고 하니, 우리들은 퇴직연금이랑 개인연금을 이용해서 노후를 더욱더 잘 준비를 해놔야겠죠. 아니, 준비를 해놔야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국민연금보다는 많이 받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또 정책이나 규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결론은 너나 할 것 없이 노후 준비는 누구나 해야 한다. 자, 퇴직연금은요, 원래 퇴직금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직원들한테 줘야 하는 이 퇴직금을 미리 은행에다가 적립을 해놓고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하는 제도예요. 이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사가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적립을 해놨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퇴직금을 받아서 출금을 할 때 일시불로 그냥 받을 것인지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린 그동안 계속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금으로 선택을 하게 해서 개인들에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을 해준 거예요. 연금으로 선택하면 혜택을 많이 주게 해놨거든요. 퇴직연금에는 DB, DC, 개형, IRP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DB, DC 이런 거는 우리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의 회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미리 선택을 해놓고 운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떤 형식의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퇴직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인 DB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목에서처럼 근로자의 퇴직금이 확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걸로 근데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퇴직하는 시점에 전 3개월간의 이제 평균 월급을 계산을 하고요. 그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한 게 바로 나의 퇴직금입니다. 이 DB 같은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퇴직금을 미리 다 적립을 해놓고 쌓아두고 있잖아요. 그거를 운용을 해서 이자가 생기고 수익이 생길 텐데 그런 성과들은 다 회사 거야. 회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로자한테는 내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 퇴직금을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더 정확한 계산과 뭐 부수적인 내용들, 평균 임금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은 사내 규정 또는 취업 규칙을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예상 퇴직금을 그냥 아예 계산을 해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이 DC형은 회사에서 연 임금 총액의 12분의 1,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인 거죠. 이걸 근로자의 각자 이 DC형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 개인의 월급 통장에다가 넣는 건 아니고요. 직원 개별적으로 이 퇴직연금 계좌가 별도로 생성이 되는데 거기에 넣어주는 거라서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수시로 빼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이제 매달 넣어줄 수도 있고요. 뭐 1년에 한 번씩 넣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좀 더 쉽게 계산을 하자면 매월 내 월급의 8.33%가 퇴직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알아서 이자와 수익을 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게 되는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내가 퇴직을 할 때 그때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만 하게 되면 별도로 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퇴직할 때 다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좀 편리하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운용을 하는 거니까 운용해서 결과가 좋으면 퇴직금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직하게 될 때도 이 한 통장으로 계속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테크를 좀 열심히 하시고 깨어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장점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거는 회사에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가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입장 차이에 따라서도 좀 달라서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워낙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점들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단점이라고 해봤자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 방법과 운용 방법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이 IRP 통장은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통장이에요. 이 개인형 IRP는 각자 은행에 가셔가지고 개설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입이 다 가능합니다. 퇴직할 때가 되면 이제 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재직 중일 때 아무 때나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내가 추가 불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재테크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이 IRP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맞는 통장 중에 하나인데요. 퇴직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퇴직금이 IRP 통장으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무조건 IRP 계좌에다가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퇴직금이 이 IRP 계좌로 들어왔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그냥 해지를 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는 나중에 55세가 되면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입금된 퇴직금을 만약에 연금으로 받으려고 하면 55세가 될 때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죠. 불려야죠. 자, 이제 개인형 IRP, 내 통장에 실제 이제 퇴직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목돈이 생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 목돈을 굴려야겠죠. 내가 수시로 이 통장에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이 금액으로 정기예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 펀드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개인형 IRP라는 통장 안에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상품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 개인형 IRP 통장 안에서만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계속 운용을 하시면 돼요. 상품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만약에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회사에서 이 개인형 IRP에다가 퇴직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퇴직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 회사에 가서도 그 회사 퇴직금을 이 한 통장에다가 다 모아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해지해서 다른 통장에다가 넣어놓지 않고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노후 자금 또는 나중을 위한 장기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IRP는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커요.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해요. 이 통장을 해지를 했을 경우에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서 연금으로 받았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 등은 제가 IRP 영상은 별도로 만들어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 정도 특징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인연금.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금 이외에 개인이 필요로 의해서 스스로 가입을 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55세부터 내가 이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매달 원하는 금액을 설정해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 있고요.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상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둘을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이 세액공제. 연금을 가입하려거든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냐, 그냥 다 비과세로 받을 것이냐, 둘 중에 뭘 할지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세액공제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시는데, 이렇게 신고를 해서 최종 세금이 나오면 그 세금을 공제를 해준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연금을 가입하면 여러분 세금을 감면을 해줍니다. 개인연금의 불입한 금액은 불입한 금액의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IRP에 300만 원을 더 적립을 하면 총 700만 원까지 이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불입한 금액의 16.5%를 계산을 해서 그만큼을 세액을 그냥 감면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로 들어서 내가 개인연금에 매달 34만 원씩 입금을 했어요. 1년 동안 408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럼 최대 개인연금은 400만 원까지가 한도라고 했으니까 400만 원 곱하기 16.5% 하면 66만 원이죠. 이 66만 원을 그냥 세금에서 환급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8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비과세로 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해서 적립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이자를 16.5%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세금인데 맨입으로 감면을 시켜주지는 않죠. 근데 이제 불안한 건 이런 거죠. 내가 중간에 금액이 필요해서 연금으로 못 받을 것 같다. 그냥 중간에 해지를 해야겠다. 이랬을 때는 이제 내가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내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환급 받은 만큼 똑같이 뱉어내는 건데 이제 한꺼번에 나오니까 내가 원금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자가 붙잖아요. 그 이자에 대해서도 이제 16.5%를 뗍니다. 이자도 소득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이자 소득세 15.4%를 떼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세라고 해서 16.5%를 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되게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자가 붙은 거에서 세금을 조금 떼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대신에 끝까지 가져가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라고 해서 3.5에서 5.5%만 세금을 떼고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엄청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 소득공제를 지금 받아놓으면 나중에 어차피 연금소득세를 떼니까 결국 조삼모사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소득공제를 냈다고 해서요, 이 연금소득세를 평생 떼는 게 아니에요.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만 연금소득세를 떼고 나머지는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절대로 불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 아예 처음부터 비과세인 상품도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상품인데 그 대신에 이제 내가 연금으로 받을 때 내가 낸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다 비과세로 연금을 수령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어차피 떼니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다 라면서 비과세 상품으로만 유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지금 16.5%로 환급을 받죠? 근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5.5%를 떼죠? 뭐가 더 이득일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비과세 상품 좋습니다. 실제 비교를 해보면요, 비과세 상품이 환급률이 더 높아요.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다 해주고 있으니까
헌데 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떼게 되니까 이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틀린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은 참고만 하시고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저도 너무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마시고요. 직접 해당 기관에 물어보고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영상으로 모든 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빼먹는 부분, 생략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제 가입하실 때는 꼼꼼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결국 이렇게 연금 상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돈을 벌고 있을 때, 수익이 있을 때 세금을 좀 감면을 해줄 테니까 노후 자금을 좀 마련하거라 라는 취지예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실 때 연금소득세가 나온다 할지라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서만 연금소득세가 나온다는 거. 내가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연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세액공제를 못 받았다. 그렇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떼지를 않아요. 현행법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럼 결국 우리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연금에는 IRP가 있고 이제 개인 연금 상품들이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IRP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니, 조금 더가 아니라 엄청 자세하게.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도 다음 IRP에서도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